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질문이 와서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실 질문이 왔을 때 읽어봤는데 아무튼 뭐 보시죠. 노프 팀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82년생 나이 제한 훌쩍 넘기는 지금 38살이신 것 같아요. 타업종 미혼 남성 경력자입니다. 물론 한국 나이로 해외에 살고 있고 한국에서는 방배동 거주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가지 이유로 저를 기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로 이메일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화 7광구에 나온 석유가스 개발을 업으로 하는 석유 엔지니어입니다. 저는 학업을 미국에서 쭉 하여 한국어는 잘하지만 사고는 미국인에 가깝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일을 시작해서 대학을 새내기업을 졸업하여 현재 경력 15년에 해당 업계 글로벌 기업 경력자입니다. 제가 2년 전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으로 전신마비를 겪었습니다. 병원에 희귀질병으로 7개월을 입원하고도 요양원에서 또 7개월을 보냈습니다. 석유 엔지니어는 생명수당 포함된 고연봉, 초봉 1억 이상자지만 완치되었더라도 희귀질병 같은 건강상의 결격사가 생기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일이 좀 건강이랑 그 회사 입장에서도 되게 걱정이 돼서 그런 건가? 하지만 회사는 제 업계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회사 내 다른 직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3년간의 재활 및 학습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6개월의 회사에서 배치해준 법무팀 경험으로 사무직으로 오래 일하기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고, 같이 프로젝트하는 독일인 SAP 개발자들로부터 개발자가 잘 맞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이게 SAP랑 지금 팀노바에서 하는 거랑 조금 계열이 달라요. SAP는 지금 ERP라 그래서 그 회사 전사적 뭐였더라 그 뜻이? 전사적 리소스 플래닝. 전사적 리소스 플래닝.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회사 자체를 이제 디지털화 시키는 거죠. 디지털 신호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관리나 모든 거를 막 서류로 막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회사의 모든 체계들을 이런 어떤 네트워크 환경, 컴퓨터 환경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물론 네트워크도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해서 뭐 고객 관리, 무슨 내부 인력 관리, 뭐 회계, 재무 회계,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회사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모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여기 담기는데, 특징이 보통 이제 대기업들에서는 거의 100% 쓰고, 이거는 글로벌 기업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SAP 자체가 독일에서 처음 시작이 된 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독일에서 시작이 된 건데, 어쨌든 그런 SAP라는 도구를 가지고 많은 회사에서 쓰는데, 근데 그 대신에 이게 약간 오라클 DB 보는 것처럼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이제 오라클이라는 것도 어떤 회사에서 나온 제품인데 그거에 특화된 개발자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기술을 쓰는 기업들이 대기업이 많고, 대기업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 그런 것처럼 SAP도 그냥 이렇게 완벽하게 뭐 개발자다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SAP 나름대로 난이도 되게 높고 어려운 작업도 분명히 있지만 좀 일반적인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반적인 그 개발과는 좀 다른 것 같고, 이게 약간 그런 몇 개 그런 특정 장르에 딱 갇히는 경우가 몇 개가 있어요. 뭐 SAP 개발자들도 그런데, 그러니까 진짜 만약에 개발자라고 하면 내가 이거 하고 이거를 딱 벗어나서 뭔가를 하고 뭔가 이렇게 플랫폼 상관없이 뭔가 이렇게 비슷하면은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사실 뭐 그런 경우는 뭐 엄청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잘하는 사람들은 장르 상관없이 막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SAP나 뭐 델파이 개발자나 뭐 또 몇몇 개발자들은 좀 약간 그러니까 오라클 DB 같은 경우도 그렇긴 한데, 근데 뭐 오라클이 RDBMS의 거의 시초라고 봐도 무관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RDBMS는 비슷비슷하긴 한데,
뭐 어쨌든 뭐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뭐 알아듣시는 분은 알아들으시겠지만 어쨌든 좀 약간 장르에 갇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장점은 그만큼 SAP를 도입하는 회사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보통 SAP를 도입하는 회사들이 중견기업이나 큰 규모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얘네들은 자기네가 어떤 프로그램을 자기 회사를 맞추기보다는 SAP처럼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뭐 추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막 추가할 수 있게, 좀 유동적으로 추가할 수 있게, 그러니까 SAP 솔루션, 그러니까 ERP 솔루션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를 맞추게 하게 만드는 게 오히려 유리하거든요. 왜냐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프로그램의 모든 시스템을 맞추려면. 그래 버리니까 SAP처럼 이렇게 좀 유동적인 ERP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회사들 제품을 쓰는데, 아무튼 이게 약간, 그러니까 회사 매니징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의 장르에 좀 가까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팀노바에서 하는 그런 그 개발과는 좀 차이가 있죠. 물론 이제 모든 개발이라는 게 뭐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든, 아니면 뭐 인공지능을 하든, 아니면 일반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든, 뭐 서버 개발을 하든, 사실 공통은 다 있습니다. 공통은 다 거의 막 다 비슷해요. 컴퓨터 안에 돌아가는 거라서. 그렇지만 이렇게 특화시키는 내 주특기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이거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SAP 개발자분들, 근데 글쎄요, 그러니까 뭐 잘리지만 않는다면 뭐 그냥 이렇게 하긴 괜찮을 것 같고, 독일 자체가 워낙에 나이 자체에 그렇게 좀 유연한 편이라서, 저 예전에 팀노바에 좀 상담 오신 분들 중에 막 30대 막 진짜 중후반도 계시고, 부부가 상담 오신 적도 있고 막 옛날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때 사무실에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다 독일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게 늙을 때까지 뭐 할만한 뭐 그런 거 해가지고. 근데 요새 일본도 인구 고령화가 심해지고,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도 인구 고령화가 심해질 것 같아가지고 비슷할 것 같은데 인구 고령화가 심해요, 우리나라. 그래서 나중에 인력이 없어가지고, 제 일본 같은 데 가보고 느낀 거는, 확실히 그 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확실히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일하는 걸 진짜 많이 봐요. 인구 고령화가 확실히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확실히 우리나라 못지않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막 먹고 사는 거를, 현재는 약간 나이에 대한 선입견이 있긴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냥 뭐 일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부족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팀누바랑 좀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네이버 블로그를 2016년 요양원 시절부터 종종 들어갔는데 부정기적으로 학생을 모집하시는 것 같아서 미리 메일로 상담 요청 드리고 수강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나이 제한에 한 살이 딱 걸리세요. 한 살인가 두 살인가 걸리세요. 그래서 아마 신청이 안 되실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근데 이게 되게 길거든요.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이거는 저희가 회의를 해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떤 사람들을 받지 않고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취향도 좀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가장 우선순위는 그 사람의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너네는 선입견 가지고 사람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를 좀 극단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어떤 친구에게 프로그래밍을 가르친다라고 하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역으로 수학을 누군가에게 가르친다고 하면, 60대 노인분이 계시고 이제 한 12살 이렇게 12살 13살 된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나이 차이가 되게 크잖아요. 그럼 도대체 누구한테 가르치실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근데 물론 배움에는 나이가 없지만 이 사람을 전문가로 만들어야 된다면 어떤 분이 더 가능성이 높을까요? 라고 봤을 때는 한 살이라도 좀 어린 사람이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업계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업계에서 어느 정도 그 선입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이제 나이 먹고서 공부를 하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뇌 주기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뇌 주기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막 2배, 3배 힘드니까. 그리고 보통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중소기업 사장님들 있죠. 돈 좀 버신다는 분들 제가 많이 가르쳐 봤어요. 그 분들 보면은 항상 처음에 취지는 되게 훌륭하신데 말만 훌륭해, 말만. 실제 실행이 안 돼요. 막 이렇게 맨날 술 마시고 와가지고 하나도 뭐 그 과제 안 해놓고 막 그런 사람 되게 많고,
그래서 되게 짜증났어요 대부분. 그냥 내가 요런 사람들 가르치려고 내가 진짜 이걸 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꼴보기 싫은 사람 되게 많았고요. 물론 이제 그런 분이란 건 절대 아니지만 이제 좀 아는 게 많고 좀 능력도 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국엔 강사의 삶의 질이나 프라이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10명을 했는데 10명이 다 그래. 한 분 딱 그 여자분 그 되게 부잣집 엄청 부잣집의 그 사모님이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 성실히 하셨는데도 이 일반적인 20대 친구들의 피지컬을 따라오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진짜 이거 막 올인해서 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답 없어요. 그런데 실패 확률을 낮춰주려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건데 막 열정으로만 다 트라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취업 지원 절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뭐 이렇게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막 취업 보장이 된다 이거는 절대 안 돼요. 왜냐면 막 32, 33 뭐 이때까지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잘만 하면.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막 지금 38살이시잖아요. 근데 독일에서 취직을 하실 거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SAP 전문 교육기관이 있을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 한국에. 그리고 독일에 비해서 아마 이런 게 더 저렴하지 않나요, 한국이? 그래서 막 그런 거라면 모를까. 뭐 독일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뭐 이런 것도 다 있겠죠. 스마트폰 개발자 다 있고. 프랑스는 요새 뭐 IT 혁명이다 보다 뭐 말이 많으니까 사실 뭐 주변 국가도 되게 많고, 뭐 외국에서 학교 나오셨으니까 영어로 일하는 게 익숙하실 거고 뭐 그러면 문제 없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아무튼 좀 그런 생각은 좀 갖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무조건 받는다는 아니고요. 분명히 회의를 해보긴 할 건데 아마 안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만약 진짜 원하시는 게 SAP면 SAP 전문 학원을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예요. 어쨌든 2019년 9월 1일부터 2년간 휴직 신청을 냈습니다. 와, 2년을 낼 수 있어요. 쩐다. 역시 독일이네. 독일 짱이네. 4월 한 달 휴가 기간 중에 기회가 닿는다면 무료 청강을 하고 9월 또는 10월 모집이 있다면 수강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건 상관없어요. 뭐 아무튼 신청 가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청강 신청 괜찮고요. 그 수강 예약은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돼요. 저는 고졸 이후 지난 17년의 세월에서 돈을 모으되 쓸 시간이 없는 생활을 15년을 보냈습니다. 유전 가스전은 보통 오지에 있기 때문에 장기 파견 업무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고연봉자들은 뭔가 일이 고될 거야. 초봉이 1억 정도면 저는 아까 보면서 막 부럽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고 그냥 되게 힘든가 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선진국들, 뭐 우리도 나름대로 경제로서는 그렇게 밀리는 나라는 아니지만 어떤 이런 선진국들의 이런 특징을 보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고된 일들, 좀 그런 일들에 대한 대우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예상은 했습니다. 와이파이도 안 터지고 위성통신을 주로 해서 일 공부 외에는 할 일도 없는 무료한 곳이었죠. 결혼도 연애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겠네요 진짜. 오지에 갇혀 소수의 사람들과 살다 보니 연애가 힘들 수밖에 없었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연봉이죠. 그쵸? 저는 고연봉을 벌기 위해 개발자가 되기보다는 사람들을 편하게 하는 작품을 만든다는 보람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싶습니다. 저희 석유 엔지니어도 지구상에 작품을 남깁니다. 고효율에 오랫동안 생산할 수 있는 관리비 적은 가스전을 개발하고 그것이 제 경력의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여러가지 부수적인 R&D와 산유국의 입법 과정에도 참여하기도 하죠. 병으로 인생의 유일의 이걸 내가 다 읽어야 돼요? 프라이드가 강하신 것 같아요. 뭐 멋있긴 한데 너무 길어요. 제가 이거를 일일이 읽으면 힘들 것 같아서 아무튼 이렇게 또 다른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으시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를 결국엔 병 때문에 이제 해야 되고 좀 그만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거죠. 글로벌 대기업에 있고 학력도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공부한다는 거 기본적으로 돈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가지 면에서, 그리고 굳이 돈 들으면 이왕이면 좋은 학교 가는 게 좋으니까. 몇 번 삼성에서 일하는 동생으로부터 팀노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약간 삼성 쪽에서 은근히 저희를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전에 대학생 위탁 교육도 한번 삼성 SDS에서 그 대학생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뭐지? 대학생들 육성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삼성 소프트웨어 멤버십 맞아. 그것 거기서도 위탁 교육이 의뢰가 온 적이 있었고요. 이번에 그것도 왔었죠. 그 어디지? 그 정부랑 같이 하는 거 삼성에서 돈 내가지고 그것도 삼성 SDS 멀티캠퍼스 삼성 멀티캠퍼스에서도 저희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좀 이렇게 페이가 높잖아요. 왜냐면 강사들 저희는 강사 한 명 트레이닝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내부에서 강사들이 이제 개발자로서 더 이렇게 높은 이상을 위해서 나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랑 다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 커리어를 높이려고 가는 것처럼 이제 여기에 이제 다시 이제 새 아파트장처럼 개발자로 일하다가 진짜 강사로 꿈을 가지고 다시 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런 친구들 제가 제 제자들이죠. 이제 그 세 명의 파트장들이 정말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이제 성운 파트장 그리고 퇴원 파트장 그리고 새 파트장 위주로 일단 가고 기갱한 팀장이랑 저랑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강의 라인이 딱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는 진짜 열심히 할 건데 저도 이제 더 기초에도 수업을 참여하고 뭐 이렇게 할 건데요. 아무튼 삼성 쪽에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저희가 강사 한 명 한 명 만들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비싸게 불렀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좀 페이가 좀 저희가 1순위긴 한데 페이가 좀 이렇게 안 맞아서 좀 그렇다 라고 이제 좀 이렇게 하셨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뭐 어쩔 수 없죠. 뭐 저희도 지금 저희 상황으로도 너무 바쁜 상태라 어쨌든 삼성에서 은근히 저희를 많이 아시는 거예요. 삼성 조직이 커서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일부 이런 분들이 그러신 거죠. 그런데 좀 이렇게 좀 아무튼 은근히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오는 것 같습니다. 요새 외부 회사에서도 조금씩 이렇게 취업 연계로 연락이 오시는데 그 공유는 해드리는데 오면 그 모르겠어요. 요새 팀원들이 졸업하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고는 있는데 보통 졸업하면 얼마 안 돼가지고 금방 회사를 가버리니까 사실 제가 막 이렇게 막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데 간대는데 뭐 그래가지고 이 다음에 영상에도 바로 이제 윤지 팀원의 소식을 전하긴 할 건데 아무튼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저희가 저희 업계는 나이가 없는 곳이라 저보다 20살 많은 사람도 제 부하로 있던 적이 있었고 아무튼 문제 일으키는 일은 없으실 거고 나이에 대한 이렇게 깨우침을 나이에 대해서 좀 깨어있다. 독학으로 자충우돌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본 개발자의 세계는 참 무궁무진하답니다. 네, 맞아요. 개발자는 사실 뭐 제한이 별로 없죠. 이제 앞으로 모든 사업 쪽을 다 개발과 콜라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음식점도 이제 개발 기술과 함께 가고 배달의 민족 이런 것도 사실 배달 음식도 그러고 시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화폐도 뭐 이렇게 스위스였나 리투아니아였나 걔네는 국민이 이렇게 카드가 이렇게 줘요. 그 카드 같은 걸로 그냥 사람들이 거의 그러니까 옛날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은행을 털러 갔는데 스위스였나 어딘가 은행을 털러 갔는데 현금이 없어서 털지 못했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다 디지털화되고 실제 화폐가 사라지고 데이터가 이제 화폐가 되는 시대가 더 오고 있고 이미 그렇게 좀 빠르게 움직이는 나라들은 실제로 그래요. 고교 이후 매일 업무 관련 학습을 무료한 바다에서 8시간 했으니 이제 팀노바 하는 동안 열심히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수강이 가능하다는 거는 저희가 확답을 못 드리겠고요. 일단은 이게 막 애매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내부에서 회의를 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휴가 중 동일 자택에서 윤영석 배상 성함까지 보내주셨네요. 아무튼 휴가 독일 좋겠다. 근데 독일 사람들 인종차별 안 심한가? 몇 번 인종차별 당해봐가지고. 근데 독일보다는 약간 저는 동유럽에서 좀 그런 느낌을 봤어요. 이렇게 막
뭐 돈을 옆에서 아줌마랑 존나 수다 떨고 있다가 나 이렇게 돈 바꾸려고 환전소였는데 얼굴 딱 굳더니, 그니까 그 어디였지? 거기가 동유럽인데 체코 옆에, 아무튼 뭐 그 중요하지 않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근데 그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만 하더라고. 사람이 말도 안 하고 옆에서 잘 떠들다가 환전소에서. 그런 아줌마 한 명 봤어요. 근데 은근히 헝가리는 아시아인들이 그렇게 관광객이 많지가 않아서,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체코 프라하 이런 데 많지 않아서 좀 있더라고요. 독일은 한 명 봤나? 좀 무례한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 근데 뭐 친절한 분들도 많은데 보통 다들 뭔가 약간 좀 시니컬하더라고요. 좀. 근데 뭐 전 나쁘진 않았어요. 아무튼 저희가 이거는 회의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안 그래도 이따가 회의를 해야 돼서 그때 얘기를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좀 졸려가지고 이제 자야겠네요.